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매매 사회적 타당성 제목 하에 이중 매매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 타당성 저번 주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제 집행 멸탈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작권 설정 등기 사회 질서에 반해서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서 작성한 경우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합니까?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오늘 넘어가서 이중 매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중 매매 시험 출제 자체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 이중 매매 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그런 다음에 매매 계약 자체가 두 개 존재했을 때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다. 그러면 제1 매수인은 매도인, 그러니까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의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냐? 없다. 이게 기출 지문이고 이 지문 자체를 가지고서 답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할 것은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가 물권법과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논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그리고 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먼저 1.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중 매매 상황은 1. 매매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A가 B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A가 C와 제2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자, 매매 계약이 두 개 존재하죠. 그러면 B와 C 중 누가 그러면 소유자가 되냐? 그 문제는 등기를 누가 먼저 하느냐 문제입니다. 즉, 1 매매 계약, 2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등기를 B한테 먼저 해줬다. 그러면 B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B가 아닌 C 앞으로 등기가 되면 C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등기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지. B의 입장에서 야, 내가 매매계약 먼저 체결했으니까 내가 먼저 등기를 할 우선권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등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그게 이제 먼저 등기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게 이제 기출주문의 하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매매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A와 C 사이,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A와 C의 매매 계약 자체를 체결하는 것 자체가 방해되지 않으면 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매매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1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A는 매매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매매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겠죠. 하지만 1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B 앞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A가 소유자고요. 소유자는 소유권의 그 권능, 사용 수익 처분의 하나 중인 처분 권한,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B가 애초에 목적대로 등기를 취득하지 못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불법 행위나 아니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나 해제 등의 법리로서 해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하더라도 A는 C와 이 매매 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A와 C가 매매 계약 체결하는 과정들을 살펴본 겁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제3자가 등장해서 좋은 가격을 제시하고 매도인을 꼬시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 과정에 C가 단순히 1매매 계약 사실이 있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A가 자기와 계약 체결을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는 극히 많은 경우가 아니라 극히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지문에 많이 나온 거죠.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C가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이 매매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제2 매수인 C가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됐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매매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즉 유효합니다. 그 부분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 출제 빈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C 앞으로 이제 등기가 됐을 때 저희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앞에 봤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C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등기부상에. 등기 목적은 이전 등기가 될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은요 매매죠. 권리자가 누가 됩니까? C가 됩니다. 자, 등기부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B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매매계약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살펴보니까 C가 A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해서 무효로 해당된다는 겁니다. 무효가 된다.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등기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무효라는 표현을 안 쓰죠. 이 매매 자체가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라고 판단했을 때 이런 경우에 매매계약이 등기원인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비록 C 앞으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물권 변동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A에서 C 앞으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효력이 없게 되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A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물권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등기 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인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서 완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없다. 즉 C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부상 C로 돼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이 이제 얻게 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A가 소유자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혼동스러운 겁니다. 등기부상의 C는 말소가 안 된 상태 그대로 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서 등기에 효력이 없는 거고 실제 소유자는 이제 A가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B가 자기가 넘겨받고 싶겠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가 소유권자가 될 수 있냐? 그게 하나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B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말소시키면 자 이런 거죠. 요거를 말소시키고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죠. 자기의 목적은. 그러면 이 B가 직접 C를 상대로 말소를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냐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일단 일순환을 거치신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자, B가 요 말소를 시키는 권리는 채권적 권리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입니다. 근데 이 물권은 뭐와 관련되면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방해를 배제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소유자는 A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C가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외형상 봤을 땐 C로 지금 사람들이 오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A입니다.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말소하는 건 누구냐면 소유자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가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C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A가 소유자라고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고 구체적으로 소유권 방해 배제 정구권의 행사인 겁니다. 그럼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이 C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는 A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럼 소유자입니까? A입니다. A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A가 C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B가 안 됩니까? 자, 매매계약만 체결했잖아요. 매매계약은 체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합니까? 등기를 해야만이 B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상에 B가 등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비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B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B는 소유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물권법,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시대 다시 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문제가 생기겠죠? 잠시만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A가 됐고 C가 됐어요. 근데 무효여서 이건 등기가 효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A가 지금 비록 외형상에 C가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A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말소하는 사람 누구다? A입니다. 근데 말소하는 목적은 뭐죠? B가 자신의 권리를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B는 직접 못해요. 그 선행 조건 뭡니까? A가 권리를 행사해서 이걸 말소시켜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A가 본인이 직접 이걸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A가 C를 말소를 시켰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말소가 된 이후에 B는 A를 상태로 매매계약을 기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비록 폭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의도로 용인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A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 B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의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행인 거죠, 사실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요 파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지문으로는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는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통해서 C를 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등기를 격려할 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통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실무에서 이루어지냐? 그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통해서 B는 이런 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이제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매로. 근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B가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A와 B 사이에 C죠. 죄송합니다. 먼저 주문에 C는 A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하여라. 이런 주문 하나 합니다. 요게 없어져야 B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C는 본인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을 말소해라. 그러면 A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소장의 청구 취지인데
A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B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줘라. A는 B 앞으로 소유 등을 하라. 주문을 두 개 넣는 겁니다. 이거는 A가 B 소유 등은 뭘 원인이죠? 매매 계약이잖아요. 근데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 등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제는 이겁니다. 소유 등 말소는 누가 하는 거죠? 소유자인 A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는 등기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냐?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입니다. B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는 겁니다. A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B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언제 하냐? 일정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게 되면 자, B가 직접 C의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B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C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물권적,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행사인데 누구만 할 수 있다? 소유자인 A만 할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자, A, B, C. 자, 매매에서 C가 등기를 취득했고 그 뒤로 매매를 원해서 뒤로 넘어가고 매매에서 2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매매가 살펴보니까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C가 적극 가담해서 무효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매매, 등기 원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등기 어떻게 했다? 효력이 없다고 했죠.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 효력이 없으면 그러면 효력이 없다는 건 등기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C가 물권 소유권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A로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C가 D와 매매 계약을 해서 넘겨주고 D는 E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등기부에서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 C, D가 된 거예요. 자, E로 넘어간 상황에서 B가 보니까 이거 무효네? 그 주장을 이제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좀 전에 봤을 땐 D가 없었으니까 간단했어요. 그럼 문제는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 B가 이러한 어떤 무효를 주장하는 시점 보니까 2로 넘어갔네? 현재 소유자는 외형상입니다. 등기부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에 효력이 없어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가 소유자죠? A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D는 E는 본래 C가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A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 계약에 따라서 D 앞으로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등기가 있어야죠. 근데 등기가 있을 때는 물권적인 이건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 물권 행위는 뭐냐? 소유권을 넘겨주는 합의와 등기 사실행위인 등기가 합쳐서 물권 행위입니다. 즉, 이 등기가 유효하려면 C에서 넘어올 때 C가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등기가 되는 행위는 물권행위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물권행위 정해보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이 유효하다는 게 확립된 이론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C가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은 뭡니까? 처분 권한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즉 C가 소유자가 돼요. 근데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C는 등기에 효력이 없어요. 그럼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부터 D는 등기를 넘겨받은 거죠? 그럼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도순차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외형상 C가 말소되기 전에 D2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매매 등기의 등기 원인이 매매가 무효가 됐고 그 무효로 말미암아 등기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처분 권한이 없는 거고 D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D와 E의 이게 이제 D는 C라는 외형상의 그 등기부를 신뢰하고 이제 거래를 했지만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학술적 용어나 파견에서는 거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이중 매매 케이스는 이런 경우 매우 드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좀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래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울 게 뭐냐면 등기부에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시의 등기는 효력이 없지만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준다면 공신력이 있다는 건데 저희 나라는 법상 그리고 판례상 공신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D2는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원인이 무효가 되는 원인이 뭐하에 따라서 이 등기가 효력이 없어지는 게 이제 대부분 등기 원인이 무효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에 연동되거든요. 이 관련된 규정에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있는 착오로 취소하거나 사기감보고 취소하거나 허위 표시로 취소하는 경우나 아니면 계약 해제 경우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순환 때 배우셨을 텐데 뭐 부동산 실권리법에 따르면 또 3자 보호 규정이 있고요. 그러한 보호 규정이 없는 이상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보호를 못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은 법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중매매 반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된 경우에 3자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교하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법에 있는 3자 보호 명시당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보호되는 3자 보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D2는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이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배울 때 하나만 더 말씀 강조하겠습니다. 원인 무효가 되면 C 등기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C에서 D 넘어가고 D에서 D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근데 처분 권한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소유권의 내용에는 사용, 수임,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처분 권한이 있다는 건 소유자야 합니다. 그런데 C는 등기 효력이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가 넘어갑니다. 매매 계약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등기 원인과 권리자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물권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채권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구분하고요. 이해의 편의상. D는 물권 행위에서 처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또 이의 입장에서도 처분 권한이 없는 D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죠. 반사회 질서의 행위에 대해 무효인 경우죠. 거기에 대해서 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D2는 당연히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거 관련된 지문이 나오는 게 기출지문을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제가 도식화 글을 써가며 판서를 하면서 배웠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게 맞춰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매수인과 매도에게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상황, 격려되지 않은 상태 이중매매 문제 발생하는 거죠. 특별한 사정에는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소유를 취득한다. 앞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왜 붙였을까요?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들 염두에 둔 겁니다. 만약에 A, B, C 뭐 B를 먼저 주면 B가 먼저 소유자 등기해주면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C가 먼저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C가 취득합니다. 다만 이건 이중매매에 해당되고 그 이중매매 중에서 C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떻다? 이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 이런 사정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무효가 되냐? 제2 매수인이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합니다. 이 배임행위의 피의자는 누구냐면 제1 매수인이에요. 사실 형법상 배임죄와 연결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까지 하려면 이제 좀 시험 범위를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 누가? 매수인이. 그런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매수인부터 다시 취득한 3자. 이런 경우입니다. 등기부에 갔을 때 A, C, D, E가 됐고 C가 이 매매계약이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되면 C는 등기 효력이 없다고 했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 매수인, 자 C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믿었다 하더라도 D 입장에서 외형상 C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된 걸로 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소유자인 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더라도 이중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무효인 경우에는 D는 이 무효에 대해서 자기가 이 몰랐다 알았다는 사정으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적 무효랍니다. 즉 우리가 이제 허위 표시나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거 무효이지만 제3자 보호 규정에서 유효가 된다, 유효이지만 무효가 된다 그런 어떤 사정을 알게 된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법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회적 타당성은 법리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정립한 것이고 그런 어떤 보호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이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B가 C가 취득한 원인인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해 무효이고 그러므로 해서 C는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받은 거라서 효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D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런데 나는 C가 외형상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등기부상 C가 소유자가 된 줄을 믿었고 또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지를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지문이 잘 되는 겁니다. 기출지문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선의 제3자는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 없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X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해가 되시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1매수인 B가 C를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쟁점이었었죠. 이 매매계획이 무효란 전제입니다. 어떤 경우?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는 무효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직접 C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만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 일환이기 때문에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계속 정확하게 앞으로도 잊지 말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 누가 소유자였습니까? A였죠. A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1매수인 B는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단위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매수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불가능하다. 이 결론 도달했습니다. 대신에 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등기 말소를 할 수 없다. 이 결론을 냈습니다. 단순히 채권만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런 표현을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물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용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B 입장에서 자신의 C를 말소하고 자기가 등기부상에 아까 이렇게 됐죠. A, C, B가 되는데 C를 말소하고 자기 들어가는 방법. A가 C를 말소하면 간단합니다. B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A가 B가 공동 신청할 수 있고 A가 협조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B가 올라갈 겁니다. 단데 A가 어떤 경우냐면 A가 C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B는 그냥 A가 이걸 하기만 기다려야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A가 C에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A 대신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1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입니다. 자, 1매수인 B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고요. 1매수인 B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방법은 이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이 말소되어야만 매도인 A에서 1매수인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이 상태였죠? A, C가 있는데 그럼 C를 말소해야만이 B로 갈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C는 뭐였는 거야? 원인이 매매였죠. 이것도 매매입니다. 이 매매는 누구 당사자죠? A와 C 당사자죠. 이 매매는 누굽니까? C와 B가 아니라 이것도 A와 B 사이입니다. 따라서 C를 이걸 말소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이 매매 당사자 누구냐 또 부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옵니다. 이 매수의 소유권 이전이 말소되어야만 그 표현이 된 건 뭐냐면 이게 왜냐하면 A 입장에서 C가 될 수 있고 C가 B로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C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건데 매매 계약 체결하는 사실은 없죠. 누구랑 있습니까? A가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이 말 강조는 뭐냐면
한 사람이 동시에 B와 C에게 등기를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소유권을. 그 개념하고 연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말소를 시키고 그래야만이 B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A, B 사이 매매계약 체결을 가지고 등기 신청하자면 안 받아줍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야 전체적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1. 매수인 B는 강조합니다. C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발생하셨다? 없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 배웠던 설명하는 거죠.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이 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에 그 효과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 C 명의로 돼 있어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C 전에 누가 있습니까? A로 가는 겁니다. 복귀하는 겁니다. 실질 소유자는 매도인 A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소유자인 매도인 A가 C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더라도 1. 매수인 B는 매도인 A를 대의하여 이 매수인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대의권 행사 한다는 거죠. 요포는 뭐냐면 불법업이용 급여와 관련된 쟁점인데 직접적인 판단하는 데 없습니다. 요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매수인 B는 A를 대의하여 뭘 대의하죠? A가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말소 청구권을 대의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C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A가 대의해서 말소를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C를 상대로.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좀 많이 빨라지는데 이 부분은 계속 입에 이유를 잘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 채권자 취소권도 시험법에는 아닙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요건이 있습니다. 법에는 항상 어떤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매매 사안에 있어서는 채권자 대의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만 기억하십시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대상은 뭐냐면 B는 A와 매매계약이 있으니까 채권이에요. 근데 채권은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금전 채권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채권입니다. 특정한 물건에 등기를 넘겨달라는 거.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은 이겁니다. A와 C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중매매 무효법리는 이제 학대 적용. 사실 이중매매는 현실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A, B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누군가의 개입으로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이 A, B 사이 매매 계약을 해제권 행사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무효화시키는 업계가 만든다면 하는 게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을 둔 상태에서 또다시 이중 매매를 체결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한 여지가 많고요. 또 이 매수인 입장에서 여러분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이든 수십억이든 100억이 넘어가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A, B 사이 매매 계약 체결된 사실을 아는 사정에서 C 입장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 B 사이 매매 계약을 확실하게 무효화, 해제시키거나 취소하는 없던 걸로 상태에서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중 매매 계약 자체가 실무에서는 좀 드문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대신에 이러한 법리는 어떤 경우에 확대 적용되냐면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될 경우 아니면 제2 이중 매매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은 매도된 부동산 이미 부동산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적극 가담하여 좀 전까지는 또 다른 매매 계약이지만 여기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요건 지문 25에 기출될 거고요. 이것도 기출 지문입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기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